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권? 네,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융권에 대해서 좀 많이 안 다뤘었어요. 네. 안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금융권은 약간 별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안 다룬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제가 스펙부터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생각보다 스펙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융권은 진짜 자소서 잘 써야 돼요. 네.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기업과 관련된 것들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조금 뒤에 다룰 이제 신보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자소서 항목에 논술 항목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자소서에서도 어떠냐 하면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업이 이런데 향후 우리 기업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변화의 시점이잖아요. 변화의 시점에서 그 변화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지원 동기뿐만 아니고 향후 10년 뒤에 우리 기업은 뭐 하고 있을 것 같니? 우리 기업은 어떻게 변화했을 것 같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스펙을 올린다라기보다는 자소서 그리고 이력서에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좀 중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할 기업은요,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기업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이제 IBK 기업은행, 그 다음에 A매치의 입문이라고 해요. 한국산업은행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마니아층들이 있어요. 마니아층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소서 항목도 많습니다. 네. 항목도 많아서 시간을 들여서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 기준은 없으나 어학 점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는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은행이 학생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IBK가요? 네. 뭐예요? 논술이 없습니다. 아, 맞아. 네. 그렇죠. 논술이 없습니다. 네. 논술이 없어서 좀 이쪽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공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하다고요? 애매한 게 대부분 금융권은 단일 전공 시험을 봐요. 네. 단일 전공 시험을 깊게 보는데 IBK 기업은행은 경영 경제를 봅니다. 상경 통합이에요. 네. 상경 통합의 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경 통합에다가 경제 경영 시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상경 통합처럼 공부하시고 그리고 태쌤 유형의 문제가 또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금융권 쪽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자체에서. 그럼 IBK 준비하시는 분들은 IBK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IBK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IBK하고 오히려 시중은행을 같이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더 네가 논술까지는 할 수 있다면은 농협중앙회 정도까지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시중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IBK 기업은행까지 하시거나, IBK 기업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중은행까지 발을 넓혀 가시거나, 이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졸도 많이 뽑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IBK 기업은행은. 그래서 여기는 직업기초능력하고 금융상식을 봐요. 전공을 보지 않고 금융상식을 보니까 고졸 채용 쪽으로는 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직업기초능력 난이도는 어때요? 사실 금융권 공격에서 NCS 그 필기시험의 그 난이도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드릴 얘기가 많이 없는데, 근데 IBK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금융권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다른 뭐 SOC나 에너지 발전 쪽하고 비교했을 그쪽하고 때는 비교했을 때 좀 에너지 발전보다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SOC하고는 좀 비슷한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IBK NCS 과목으로는 의수문자하고 이제 정조까지의 정보하고 조직까지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 중상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역시 여기도 필유형인데, 예, 피셋 의수문자 나오는 순간에 피셋형으로 가야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에너지 발전이나 이쪽보다 좀 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금융권 전반적인 그 특징이 좀 그런 편이죠. NCS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 많이 어렵지 않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공에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NCS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워낙에 근데 논술이나 이렇게 전공 쪽에 비중이 크고 할 게 많다 보니까 NCS를 조금 다른 기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보다는 조금 뒤로 빼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금융권 문제의 특징이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영역은 거의 유사할 수 있지만 술이나 문제율에서 나오는 게 그 복리, 단리 계산이나 만기 환급분 계산이나 이런 거 정말 평소에 좀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죠. 시간이 한 1, 20분 있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금융권에 좀 특화된 문제 유형은 당연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IBK는 3차 면접이 되게 특이해요. 3차 면접이 예전에 합숙 면접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비대면으로 화상 면접을 합니다. 화상 면접을 하고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 면접을 주기는 하는데 그 상황 면접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이 상품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분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상품을 소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품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약간의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갖추고 면접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또 특징입니다. 약간 사기업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사기업 느낌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금융권은 약간의 사기업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에요. 네. 산업은행이 헬이죠. 왜 헬이냐? 1차부터 헬. 여기는 토익 750 이상이면 지원 다 가능한데요. 네. 자소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1번이 수기 작성해서 스캔해서 이미지로 제출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을 준비하신다면 자소서를 쓰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A매치의 입문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전공을 보는데 전공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SOC 공기업에 비교한다면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 일반 중급 회계 중급 재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미시거시 국제경제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가끔씩 그래프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작년에는 계량경제 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계량경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은 논술형, 약술형, 그 다음에 객관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 논술이라고 해서 논술형, 그 다음에 약술로 적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대학교 때 서술형 시험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전공에 아무래도 좀 많이 쏟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 또 보기도 합니다. 논술은 일반 논술이 있어요. 전공 시험에 전공 논술이 있다면 일반 논술로 또 보기도 하는데 이걸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전공 논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신문만 몇 개 읽어가서 하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은 논술을 쓰시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예측형 인재 이런 인재를 원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논술이 많습니다. NCS는 진짜 특별하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면 어느 정도? 난이도 중에서 중하 정도이고 이제 의수문하고 정보 능력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말씀하신 필기 쪽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NCS에는 조금은 좀 적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덜 두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저라도 산업은행 준비한다고 하면 NCS 일단 저리가 하고 전공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면접은 어떤가요? 면접은
토론 면접하고 PT 면접이 있어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과 관련된 것들 많이 물어봐요. 아무래도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여신 쪽이 많거든요. 네.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주제들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뭐 10개조 중에 1개조 이렇게 걸리는 거고 거의 시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산업은행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팀 과제 수행 이런 것들 관찰 면접들도 여기에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약간 금융권은 면접도 좀 힘들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면접에서도 서비스 마인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문성까지도 보기 때문에 논술을 구술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할 때 보면 금융권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차 서류도 컷이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작정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덤비시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무작정은 아니고 작정하고 어렵다는 거네. 알고 나면 할만은 하다. 네, 알고 나면 할 만하다. 작정을 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논술을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1차부터 해서 이제 그 전공하고 면접까지 들었을 때는 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어려운 점을 보는. 그래서 여기가 A매치의 입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나올 주제가 약간 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은 전체 흐름을 읽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회,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요 4가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대면 금융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핀테크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 핀테크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흐름만 읽어내게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쓸 수 있는 거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수가 없나요? 약간 의지하셨어요? 저 아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 한국 기업 더 좀 빨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신용보증기금인데 신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마니아층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예 시험 문제가 달라서예요. 아예 시험이 달라서예요. 네. 여기는 통합 전공을 봐요. 네. 경제경영민상법을 보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이 경제경영민상법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넓게 봐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논술도 사실 유일하게 문제 해결형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예요. 왜냐? 약식 논술 평가 자소서에서 미래 예측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해결형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팩트만 쭉 적어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쪽이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좀 마니아층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전산직 분들이 좀 많이 가려고 하는 전산직 분들 중에서 전공 좀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 감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시려고 하는. 여기 직업기초 능력은 어떻죠? 금융권 영상 쌤 혼자 찍으실 걸 그랬어요. 아, 그래요? 직업기초 능력도 의수문답 그렇게 3가지 과목인데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그 1차부터 해서 그 전공까지 준비할 게 다 많다 보니까 여기는 좀 힘을 좀 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의수문의 중하 정도면 정말 가장 포멀한 피규령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한 정도의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니아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권 전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24대 1이었어요. 1차 서류에서부터 네. 24대 1이었거든요. 1차 서류 1차 서류에서부터 경쟁률이 24대 1이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190대 1 네. 나오고 네. IBK 기업은행 177대 1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보통 세자릿수 가죠. 근데 신용보증기금 마니아층들이 있다라고 딱 보이는 게 딱 24대 1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민상법이 들어가잖아요. 경제 경영 하시던 분들이 민상법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을 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죠. 필기 범위가 결정을 필기 한 거고. 범위가 결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신보를 동경하시는 분들 또는 신보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금융권을 얘기할 때는 조금 시간을 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한 그래도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네. 저는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뭘 해보고 싶으냐면은 좀 숨어있는 공기업들, 그런데 또 채용은 또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들, 그런 공기업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있기는 한데 우리 학생분들이 잘 모르시는 공기업, 또 재밌는 공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아세요? 뭔가 집 뒤에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네. 필기 시험 없고 면접만 있습니다. 와.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거. 네, 그래 좀 숨어 있는 공기업들을 네.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숨어 있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준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많이 숨어 있는 기업들, 세계 김치협회 이런 거. 네, 저는 또 옆에서 참견만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